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3일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8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오늘은 배당입니다. 배당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존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석유 사업가였죠. 미국의 석유 재벌로 유명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가? 배당을 받는 일이라네. 1901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추가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대개 배당이 없는 주식보다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배당 수입은 항상 도움이 된다. 심지어 존 록펠러에게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배당이 회사의 가치와 주가에 정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배당이 회사의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회사 경영진과 주주들이 배당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부모와 자녀가 신탁 기금을 놓고 벌이는 갈등과 흡사하다. 자녀들은 빨리 분배받는 쪽을 원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금을 관리하려고 한다. 회사의 배당 지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과거의 어리석은 사업의 이제 다악화 이런 부분에 매달려서 잇따라 돈을 날렸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았으므로 펜조일의 휴 리드케가 제시한 기업금융의 방광 이론을 믿는다. 기업금융 방광 이론. 사실 간단하거든요. 이걸 계속 소개해 드려 볼게요. 즉 기업의 자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방광의 압력이 높아져서 오줌을 누듯이 아무 곳에서나 돈을 써버린다는 이론이다. 리드케는 소규모 석유회사 펜조일을 설립하여 강력한 회사로 키워내며 첫 번째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는 누구나 다윗 펜조일이 진다고 말한 30억 달러짜리 법정 분쟁에서 골리앗 텍사코를 물리치면서 두 번째 명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휴 리드케의 이론에 따른다면 1960년대 말에는 방광시대로 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망할 운명에 처한 벤처에 돈을 쏟아붓는 경영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도 1960년대 말에 비하면 그 수가 훨씬 적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배당 지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당이 주가 폭락도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우선 주가 폭락을 예방한다. 그 이유는요, 1987년 시장 폭락 때의 고배당주는 무배당주보다 선방해서 시장 하락폭의 절반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일부 대형 우량주 플러스 저성장주 이 부분까지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편입한다. 주가가 20달러일 때 배당이 2달러이다면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지만 주가가 10달러로 떨어진다면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20%로 뛰어오르겠죠. 네, 이렇게 높은 배당이 유지된다고 확신하면 투자자들은 배당을 바라보고 그 주식을 매입한다. 따라서 주가가 어느 수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증가시킨 우량주들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종목이 된다. 그런 이유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리치도 대형 우량주에 편성을 했었던 것이고요. 일부 이들은 배당에 쓸 돈을 반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기업은 훨씬 빨리 성장한다. 소기업은 이제 성장을 빨리 하는데 이들은 배당에 쓸 돈을 사업 확장에 투입을 하기 때문이겠죠. 배당에 지급하지 않고 사업 확장에 이제 쓰다 보니까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은행 부채를 지지 않으면서 확장 자금을 조달하려는 데 있다. 어쨌든 나는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배당주 대신에 공격적인 성장주를 선택하겠다. 사실 이제 피터 린치 성향이 여기서 또 나오죠. 이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내비쳤었고요. 전기 설비 회사와 전화 회사들은 대표적인 배당주이다. 전기 설비 회사와 전화 회사예요. 이들은 저성장 기간에 접어들어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장비를 확보할 필요도 없으므로 현금이 쌓인다. 고성장 기간에는 배당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된다.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은 캐나다에서 잉여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값비싼 발전기를 새로 구입하고 승인을 받아 건설하느라 온갖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 회사는 요즘 비용에 큰 돈을 쓸 일이 없으므로 현금을 수억 달러씩 쌓아가고 있다. 또한 자사주를 평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배당도 계속 높이고 있다. 이제 3마일 아일랜드 사고에서 회복한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즈도 10년 전 컨솔리데이티드의 에디슨이 경험했던 국면에 도달했다. 이 회사 역시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높이는 중이다. 그런 부분에도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이제 배당과 주가에 대한 그 연관 관계에 있어서 폭락을 예방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짚어봤고, 체크해야 될 게 배당을 이제 빠짐없이 주는가 이겠죠. 배당을 바라보고 주식을 매입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난관을 맞이해도 배당을 지급할 회사인지 확인해라. 계속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1791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을 지급한 플리트 노스타는 어떤가? 인더스트리얼 내셔널 뱅크의 전신이거든요. 이 회사가 저성장주가 배당마저 빠뜨린다면 투자자는 공경에 빠진다. 저성장주 입장에서는 특히 배당마저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이건 무조건 챙겨가야 될 것이고, 저성장 기업의 장점마저 사라지게 된 셈이게 되겠죠. 20에서 30년 동안 배당을 규칙적으로 증가시킨 회사가 최상의 선택이다. 켈로그, 레스턴 퓨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3차례 전쟁과 8차례 경기 침체를 거치는 동안에도 배당을 빠뜨리거나 줄여본 적이 없다. 배당의 가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라. 사우스마크처럼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부채가 거의 없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처럼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도리가 없다. 실제로 사우스마크는 이제 최근 부동산 사업에서 손실을 봐서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고, 주가는 11달러에서 3달러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경기순환주는 항상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경기순환주는 배당을 항상 안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포드는 1982년에 배당을 누락하자 주가가 4달러 주식 분할을 감안해서 주가가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25년 만의 저가였거든요. 이때 당시요. 이제 오늘날에는 포드가 현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는 한 배당을 누락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 금융에서도 이렇게 국내 증시 부분에 배당을 클릭해서 배당 수익률 현황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가장 좋는지, 그리고 배당금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부터 롯데칠성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과거 3년 전 배당금도 쭉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배당에 대한 현 상태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감 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장부 가치 그리고 숨은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